안녕하세요. 통쾌한 TV 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가심용으로 여러분들과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 음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들 생각하고, 동양 분들은 음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양 분들은 음향을 잘 모르세요. 음향이라는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음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 그 오행이라는 거, 또 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음향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음향을 통해서 생명의 기반들이 마련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는 사실 음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먹고 살죠. 하나는 천기를 먹고 살고요, 하나는 지기를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천기라고 한다, 우리는 하늘을 저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을, 저 하늘 높은데, 근데 하늘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땅을 파는 것만큼 하늘은 깊어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항상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천지인사상이에요. 그 인이라는 것은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인자로. 사람 인자가 이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인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과 양의 만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천지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모든 우주의 만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다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을 단순히 그냥 사람이다, 뭐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라는 뜻 자체가 그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천과 지의 사이에 있는 것. 말하자면 인간이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음양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단순히 우리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늘을 먹고 땅을 먹고 그것이 어디서 합쳐지냐 하면 이 우리 몸속에서 합쳐지죠. 합쳐지면 뭘 만드냐면 두 가지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영기라는 걸 만들어요. 또 하나는 위기라는 걸 만듭니다. 영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영양분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혈액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위기는 외사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나쁜 기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위기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냐? 순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 이 순환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산에서 흐르는 물이 멈추면 썩지요. 근데 계속 순환을 하죠. 그 내린 물이 다시 수증기 타고 올라가서 다시 또 비로 내리고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근데 흐르는 물이 멈추면 그 부위는 썩어요. 냄새나고. 뭐든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멈추면 썩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순환이 멈추는 순간 죽음으로 이루어져. 괴사가 일어나죠. 항상 순환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또 순환을 하죠. 계속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그러면서 몇천 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순환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정수는 순환이다라고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과학을 감싸죠. 왜냐하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형이하학적인 것이고 철학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천기라고 말씀했고 양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양기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지. 추상적이죠. 여기는 과학적이어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하나 놓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동시에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존재하고 두 개 다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의 합성체를 만들고 그 합성체가 균형을 이루어서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질환이나 병은 결국 뭐냐 하면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음양의 불균형.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몸에 질환이 오는 거예요. 불균형이 오면 몸은 아픕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고 림프의 흐름도 나빠지죠. 단적인 예로 그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 중에 다리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고 닫을 때 냉장고를 굉장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그 문짝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흔들흔들하니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불안전하겠습니까? 음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들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리 하나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불균형이 일어나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밑에다가 그 다리를 괴면 되는 거예요. 다리를 괴면 균형을 딱 이루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혈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아큐포인트가 하나가 몸이 잘못됐을 때 아큐포인트의 어떤 점을 찾아서 내가 침을 놓느냐에 따라서 몸의 균형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통증이 사라집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라져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면 힘들겠죠. 계속 아파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바로 한의사들이에요. 어떻게 찾느냐?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어디가 잘못됐느냐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단이고요. 그게 바로 음양의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 단순히 우리는 음양은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철학적 개념,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그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한 계절의 변화,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봄, 여름은 팽창한다고 얘기해서 양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건 영어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fall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떨어진다. 봄은 스프링이라고 이게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수축을 하고 그 수축이 다시 팽창을 하고 수축 팽창 결과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수축 팽창을 계속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순환이 이루어진다. 통증도 수축 팽창을 통해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파동이라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좋아져요. 만성질환은 특히나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르면서 좋아졌다고 만세 부를 것도 아니고 나빠졌다고 또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다시 좋아지니까. 그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그 파동의 폭이 좁아지면서 점점 좋아진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치가 너무 높아서 그냥 쭉 좋아지는 줄 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힐링은 내가 고쳐지는 것들은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년기가 좋은 사람들은 말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초년에 고생하신 분들은 말년이 좋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대부가에서는 애를 낳으면 아주 그냥 그 허름한 옷을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고생도 좀 시키고 왜냐하면 말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순환을 통하고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도 있죠. 지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적인 에너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혜를 깨닫는 순간 지식의 데이터를 10,000개, 20,000개를 얻는 것과 동일한 그런 수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체화됐다는 거, 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내는 것은 사실은 체화된 것은 아니에요.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대장장이가 30년 동안 깨달은 것과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다르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냥 김치 담그실 때 픽픽 던지시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던지시는데 그 맛이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가 필요 없으십니다. 손으로 던지세요. 이렇게 감으로 가시거든요. 그 체득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의학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음양을 이루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중지 양, 양중지 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 중에 양이 있어야 되고 양 안에 음이 있어야 동시에 존재해서 회전을 계속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태극마크 안에 그 모습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결국에는 음양으로 합일이 가고요. 결국에는 그 지금의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파동과 그다음에 입자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 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입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종결지어 줄 수 있죠. 결국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굴에서 오감을 느끼죠. 촉감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손에서. 눈도 우리가 보는 것들이 모두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입으로 맛을 보는 것도 보입니까? 다 파동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지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촉감으로 알고 있어요. 맹인분들이 손으로 다 느끼시잖아요. 촉감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은 빛의 존재다. 빛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빛에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은 빛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 공기에 O2가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빛은. 그래서 옛날에 그 인도에서는 뭐 차크라를 뭐 빨주노초 파나 뭐 보라색으로 해서 인간의 형체를 가늠했는데 그는 인간의 모습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과 같이 그 빛의 어떤 그 색으로 보고 인간은 빛의 존재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한 관점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인간은 결국 빛의 존재다. 그래서 빛처럼 사라질 것이고 다시 빛처럼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결국 영이라는 양적 에너지와 음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심용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엔 또 이제 뭐 위장에 대한 질환들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겠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뭐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캐나다 한의사 통쾌한 제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